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말할 때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영어 회화를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말의 전달력이 확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발음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입니다. 뭐라고요? 발음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발음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나 어려운 영어 발음들이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은 인토플 발음 강의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에 이제 모든 영어 발음을 다 담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시간은 없으실 테고, 대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 발음이 이제 뭐냐면, 자음 간에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에는 두 개, 세 개씩 있는 그런 자음들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리을 발음이 있겠죠. 리을 발음을 이제 영어에서는 L 아니면 R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L과 R 발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L 발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혀를 입천장 위에, 그러니까 앞니 뒤쪽에 이제 약간 파킹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L. 자, 근데 이제 R 발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고 이렇게 말리면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입천장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R.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L 발음은 사실 익숙하게 다들 하실 텐데, R 발음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R 발음을 여러분들이 50번만 오늘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R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한번 이제 뇌리에 탁 박히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J, G 그리고 Z, 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지읒 발음인데, 이거를 J, G 이게 비슷하고 Z가 살짝 다르죠. 여기서 이제 Z만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Z는 아까 R과 비슷한 맥락으로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Z 이런 식으로 이제 혀가 이렇게 살짝 튕기면서 나가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구분이 돼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B와 V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P와 F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에서, 자음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인데 영어권에서는 두 개 이상인 게 명확히 구분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모음들이 이중으로 합쳐져서 이제 좀 더 길게 끌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흐름을 타거나 하는 모음들이 합쳐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냥 이중 모음이라고 할게요.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발음 강의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꽤 많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발음을 하실 때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묵음과 연음인데요. 이 묵음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자음이 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음을 굉장히 조용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단어의 끝에 있는 자음일 때입니다. 뭐라고요? 단어의 끝에 있는 자음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mov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movement 이렇게 단어를 할 때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movemen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트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 근데 뭔가 영어로 이제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movement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지, movement 약간 이렇게 트를 이렇게 꽂아버리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어 발음 같은 경우는 뒤에 t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음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앞에 게 죽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음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앞에 게 죽는 거. 자,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보면은 Batma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가 발음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시옷 발음처럼 T급 발음이랑 시옷 발음이랑 이게 받침으로 들어가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옷 발음처럼 이렇게 그
T랑 M이 만났을 때 T가 살짝 이렇게 죽어버리는 약간 이런 꼴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묵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연음인데요. 연음은 이제 단어와 단어가 이어질 때 발음이 그 앞에 있는 자음이 뒤에 있는 모음과 만났을 때 그 자음의 모음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하나의 음절로 이제 되는 약간 그런 경우들이죠. 어쨌든 단어가 단어와 만났을 때 이제 앞 뒤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 지켜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 뭐다? 자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에는 이제 두 개씩 있는 헷갈리는 자음들, 이거 먼저 고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합쳐진 모음을 가지고 잘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묵음, 연음, 이 세 가지가 사실 발음을 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단어마다 또 뭐 단어 하나에 막 발음이 여러 개 들어가면서 뜻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 토플 단어창에 있는 attribute라는 단어가 이제 attribute, 그러니까 어로 시작을 하면은 이제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가 되지만 attribute 이러면은 이제 이게 특징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live라는 단어도 이 live 같은 경우는 동사로 쓸 때 live라고 하지만 이제 이거를 형용사로 쓰면은 liv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단어 하나가 발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런 어떤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연습할 때는 대체로 많이 틀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실 뭐 TH, CH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다들 거의 알고 계시잖아요. CH가 만나면 크가 될 수 있거나 츠가 될 수 있고, TH가 만나면 쓰가 될 수 있고, 그죠? 뭐 이런 거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발음을 잘한다, 혹은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쭉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요, 뭐냐면은 톤을 높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목소리 톤을 높여야 된다. 대체로 이제 거의 제가 이제 학생분들 받아보면은 정말 한 90%의 학생이 본인이 평소에 하시던 일상 목소리, 일상 톤으로 이제 영어를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높낮이가 더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톤의 베리에이션이 더 있고, 인토네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높은 톤으로 시작을 하시면 아무래도 목소리도 더 커짐과 동시에 그 톤에 자연스럽게 베리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인위적으로 더 높은 ton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게 또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전에는 I believe that book that I like is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 톤으로 하셨다면, 이제는 I believe that book I like is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좀 인위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까?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 이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그래서 한 옥타브 높은 솔 정도. 이건 이제 저도 어릴 때 학원에서 이제 좀 배웠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써보니까 이제 듣는 사람에게 확 집중을 시켜줄 수도 있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톤의 베리에이션도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간의 차별화도 더 잘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프랙티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톤을 좀 높이자, 이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에 혼자 하려면은 살짝 오글거려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리안 헤럴드라든지 이런 영어자 신문,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어 책, 영어 가수에 대한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좀 높인 톤에서 시작을 하는 식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 10분이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제 내용 간의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용 간의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된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스피킹을 하셨을 때, 특히 토플 스피킹을 예시로 들어보면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아예 질문에서 물어본 걸 답을 안 했을 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크게 논리적이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이 좀 덜 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전달이 좀 굉장히 어렵게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한 건데 이제 이게 막 그 잘린 부분들이 다 이상하고 끊긴 부분들이 다 이상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스피킹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적당한 데서는 잘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주지 않으면 이제 전달이 굉장히 그 듣는 입장에서 이걸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데서는 잘 끊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시작하는 지점과 그리고 끝나는 지점마다 살짝씩, 그러니까 아주 살짝씩 텀을 조금씩 줘야 상대방이 이 문장에서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에 살짝씩 이렇게 좀 툭툭 끊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구와 절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 사이사이에 이제 끊어주셔야 됩니다. 구와 절이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 사이사이에 살짝씩 끊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말은 가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도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빨리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있어야 사람이 말을 빨리 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빨리 하면서 듣는 사람도 답답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너무 끊지 않아 버리고 말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만 한다면은 좀 듣는 사람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리고 말하는 본인도 이제 너무 이제 문장을 더 길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말 자체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 버려서 이제 말하는 거에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약간 좀 하드웨어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되 적절한 곳에서는 이제 툭툭 끊어 주셔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발음 연습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톤을 좀 높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적당한 데서는 잘 끊어주자.